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? 하버드 기숙사에다가 위성 안테나를 직접 설치해서 실시간 주가를 받아보던 그런 19살 대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불과 30여 년 뒤에 이 학생이 자산 85조 원이 넘는 헤지펀드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 미국 전체 주식 거래의 40%를 처리하는 거대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인물, 바로 월스트리트의 현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논란적인 인물 켄 그리핀입니다. 자, 그럼 이 켄 그리핀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면요. 일단 지금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영향력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엔 모든 게 시작됐던 하버드 기숙사 시절로 돌아가 볼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금융시장에 남긴 거대한 발자취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? 이걸 제대로 느끼려면 몇 가지 진짜 압도적인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. 자, 이 숫자 40%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켄 그리핀의 회사 시타델 시큐리티스가 미국 전체 주식 거래에서 처리하는 그 엄청난 비중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?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미국 주식 앱에서 매수나 매도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. 그럼 그 거래 2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켄 그리핀의 시스템을 거쳐간다는 뜻이에요. 와, 진짜 시장의 모든 길이 이 사람한테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그의 제국에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이 있습니다. 바로 헤지펀드 시타델인데요. 여기서 굴리는 돈이 무려 62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5조 원에 달합니다. 정말 엄청나죠? 아니,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들 뒤에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? 자,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 월가의 화려한 고층 빌딩이었을 것 같죠? 아닙니다. 모든 건 하버드 대학교의 아주 평범한 기숙사 방 한 칸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진짜 용화 같아요. 자, 보세요. 1987년 19살 하버드생 시절에 기숙사의 위성 안테나를 직접 설치해요. 왜? 블랙먼데이라고 불리는 대폭락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려고요. 이때 그가 노린 게 바로 전환사채.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둘 다 가진 상품이었죠. 시장이 무너질 때 기회를 본 거예요. 그리고 불과 3년 뒤에 470만 달러를 모아서 자기 이름을 건 헤지펀드 시타델을 세웁니다.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2001년에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또 다른 코인 시타델 시큐리티스를 만들죠.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입니다. 바로 이 말, 가격에 불일치가 생기면 그게 바로 기회다.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. 시장의 혼돈에 빠졌을 때 그걸 기회로 보는 그의 철학이 이미 10대 때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켄 그리핀은 그냥 회사 하나를 키운 게 아니에요.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강력한 제국, 쌍둥이 제국을 동시에 건설했다는 거죠.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켄 그리핀을 파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그의 쌍둥이 제국이 딱 보이죠? 왼쪽은 헤지펀드인 시타델, 오른쪽은 시장 조성 회사, 즉 마켓 메이커인 시타델 세큐리티스입니다. 이 마켓 메이커라는 게 뭐냐면요. 시장에 항상 매수자와 매도자로 대기하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, 말하자면 시장의 배관공 같은 역할이에요. 비유하자면 헤지펀드가 직접 경기에 뛰는 선수라면 마켓 메이커는 아예 그 경기장 자체를 운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완전히 다르죠? 그럼 헤지펀드 시타델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을까요? 그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. 먼저 인간의 통찰력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가 막히게 결합해요. 그리고 수십 개의 독립된 팀들이 각자 다른 전력으로 투자해서 위험을 쫙 분산시키죠. 또 과학, 수학, IT 분야에서 날고 긴다는 천재들은 그냥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입니다. 마지막으로 1000분의 1초가 승부를 가르는 이 세계에서 속도를 위해선 정말 돈을 아끼지 않아요. 이게 바로 시타델의 성공 공식입니다. 자, 그럼 다른 한 축인 시타델 시큐리티스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? 바로 이 PFOF라는 모델을 알아야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가 로빈후드 같은 앱에서 수수료 무료로 주식 거래하잖아요.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로빈후드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을 싹 모아서 시타델 시큐리티스에 넘겨요. 그럼 시타델은 그 대가로 로빈후드에 돈을 주죠. 시타델은 그럼 뭘 넣냐고요? 그 수많은 주문들을 처리하면서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아주 미세한 가격 차이,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겁니다. 와, 이거 진짜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처럼 보이죠? 하지만 바로 이게 거대한 논란의 불씨가 됩니다.
그리고 바로 그 PFOFO 모델 때문에 켄 그리핀의 제국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또 가장 폭발적인 사건의 정중앙에 서게 됩니다.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.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쳤어요. 게임스톱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데 돈을 건 헤지펀드들을 아예 박살내버리자고요. 이 공격에 멜빈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가 진짜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. 바로 그때 식타델이 2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해줘요.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바로 그 직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쓰던 로빈후드 앱에서 갑자기 게임스톱 주식 매수 버튼이 막혀버린 거예요. 당연히 주가는 폭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분노에 휩싸였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의심의 화살이 켄 그리핀에게 향합니다.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. 시타델이 방금 돈 빌려준 멜빈 캐피털을 구하려고 자기네 최대 고객인 로빈후드를 압박해서 매수 버튼을 막아버린 거 아니야? 이게 바로 당시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던 핵심 의혹이었습니다. 결국 이 사건은 미 의회 청문회까지 가게 됐습니다. 물론 로빈후드 측은 거래가 너무 폭주해서 증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요. 그리고 켄 그리핀은 청문회에 나와서 아주 단호하게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시타델은 로빈후드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거래 제한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. 라고 말이죠. 자, 그럼 이런 엄청난 논란은 잠시 제쳐두고 켄 그리핀이라는 인물이 월스트리트라는 게임의 판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가 남긴 영향력은 이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정말 막대합니다. 여러 전략을 동시에 쓰는 멀티 스트래티지 모델을 이제는 헤지펀드 업계의 표준, 즉 골드 스탠다드로 만들었고요. 기술과 속도는 더 이상 장점이 아니라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 됐죠. 또 논란은 많지만 수수료 무료 시대를 위한 PFOF 모델을 완전히 대중화시켰습니다. 마지막으로 거래소 바닥에서 소리치던 사람들을 전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흐름을 엄청나게 앞당겼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그냥 이 게임에 참여한 선수가 아니었던 겁니다. 그는 바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경쟁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설계한 건축가였던 거죠. 자, 그럼 켄 그리핀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? 시장의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냉철한 혁신가일까요? 아니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한 독점가일까요?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역시 그가 만든 PFOF 시스템 안에서 무료로 주식을 거래하고 그가 표준으로 만든 펀드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.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